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RLC 과도 현상을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병렬 부분도 추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직렬과 병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금 RLC 직렬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오늘 새롭게 추가되는 이제 RLC 병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미분방정식 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여기서 해보면 한꺼번에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다 나누지 않고 이번 시간에는 직렬회로에서도 미분방정식을 세울 때 전압에 대해서 세울 수도 있고 전류에 대해서 세울 수도 있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병렬회로를 갖다 오늘 새롭게 할 건데 그것도 같이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라고 해도 좋고 정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이 직렬에 대해서 과도현상을 갖다 해석을 하려면은 미분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두 종류의 미분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전압에 대해서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해서 세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자, 지난 시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전압에 대해서. 자, 전압에 대한 미분방정식이에요. 전압에 대한 미분방정식.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전압에 대한 미분방정식 세운다. 직렬회로에서는 결국 전압에 대해서 세우든 전류에 대해서 세우든 결국 KVL이라고 하는 이론에 의해서 세우는 거죠. 전압법칙이죠. 킬로웨프 전압법칙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R에서의 전압 이렇게 써주면 되죠. 방정식을 세울 때 이 전압에 대해서 세울 거냐 전류에 대해서 세울 거냐는 것은 직렬에서는 어떤 소자에 달려있냐면 C를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RI 그 다음에 여기 전압 강화 그대로 쓰시면 돼요. LDT의 DI다. 자, 전압에 대해서 세운다 그러면 이제 C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전압 부분 전압에 대해서 세울 거기 때문에 이 전압을 갖다 VC로 놓고 이 방정식을 완료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전류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세운다 그러면, 전류에 대한, 이거는 안 해봤잖아요. 그죠? 전류에 대한, 자, 미분방정식을 세운다. 미분방정식을 세운다. 자, 나는 전류에 대해서 먼저 풀고 싶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이 부분까지 동일하게 세웁니다. RI에다가 플러스 LDT의 DI. 여기까지 동일하게 세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뭐가 조금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 이해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이걸 갖다 다뤄보려고 해요. 병렬이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방정식을 세울 때요. 자, 이 부분 이제 전류에 대해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C에 걸린 전압을 갖다 우리가 적분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미분식과 적분식이 있다. 근데 미분식을 기억하고, 그 다음 적분식을 갖다 기억하자겠죠. 자, 그래서 우리 IC라고 하는 것은 C의 DT분의 DV. 자, 요 식을 갖다가 반드시 하나 기억하고 있자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냐면 적분식이 나오면은 C에 걸린 전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C분의 1에다가 C가 옮겨가면 돼. C분의 1의 적분식까지도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I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가 다 드러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 이와 같이 시작을 한다. 전압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이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는 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전압이라는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전류 부분이 전압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관계식이 일이 들어가면 되는 이 관계식 I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자, IC가 자, 여기에 충전 전류죠. 근데 이 충전 전류는 다 이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랑 같죠. 이 회로의 전류가 직렬에서는 전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 전류가 같은 전류가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직렬상의 전류가 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 전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식이 여기 I 대신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전압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넣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다가 C가 있죠. C의 DT의 DV의 C의 전압이에요. 플러스 L 이렇게 미분이 한 번 있는데 여기다가 미분식이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이게 미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미분식이 되는 거죠. LC의 DT의 제곱이고 D의 제곱. 이게 미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VC. 자, 플러스 VC는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갖다가 최고차 도함수를 갖다 제일 앞으로 보내고 이 개수를 갖다 1로 만드는 식으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기 정리까지 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dt에다가 플러스 여기가 r분의 l이 되고요. d분의 dvc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lc분의 1, bc는 lc분의 2 여러 가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죠. 자, 여기 부분은요. 여기 부분은 이제 전류에 대한 식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지금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1개죠. 2개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돼요.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이것도 벗겨질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을 좌변, 우변 각각 해주면 되죠. 시간에 대한 미분을 갖다가 좌변, 우변에다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R에 dt에 di 이렇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 여기는 한 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게 미분 여기서 되는 거예요. L dt에 di 여기가 자승이 되는 거죠. 플러스 자, 벗겨지죠. 미분하면 그러면 c분의 1의 i가 되죠. 여기는 이것도 미분해줘야 되죠. 그러면 0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2개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제일 앞으로 나오면서 L로 전부 다 싹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dtv d 제곱이죠. 이게 i가 되고 플러스 여기랑 개수가 같아져요.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L dt의 di 자, 플러스 LC분의 1의 i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0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특징적으로 보면 자,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미분 방정식은 둘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변이 이제 존재해서 이거는 이제 제차 방정식은 아니고 이건 제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 여기서는 좀 모양상 차이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미분 방정식은 이제 푸는 과정은 다 동일하니까 이제 그거는 갖다 우리가 공통상으로 가져가고 이제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초기 조건이죠. 자, 전압에 대한 방정식을 갖다 가지고 풀 때는 전압에 대한 이게 이제 전압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겠죠. VS의 VC죠. 여기서는 VC죠. 그죠? 예, VC죠. 예, 콘덴서 전압이죠. VC에 대한 초기값.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한 거에 대한 초기값이 필요하다겠죠. 자, 그럴 때 얘를 얻는 것은 얘가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지금 C는 지금 충전이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0V라고. 이게 초기값은 이건 봐야 돼요. 그죠? 예, 초기값을 꼭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V0로 돼 있다 그러면 V0라고 여기다가 초기값을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자, VC의 초기값을 갖다 여기다가 이제 제시된 값대로 적어주면 0V나 또는 뭐냐면, 주어지는 초기값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개수를 결정할 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씩이 필요한데 한 번은 이제 이 전압식을 갖다가 미분한 형태단 말이에요. 미분하게 되면 자,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형태죠. 요 형태니까 이게 C가 넘어오니까 요 상태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 뭘로 봐야 되는지. 그러면 요 C만 넘어오면 되죠. C의 제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알 수가 있죠. 이거의 초기치는 알 수가 있죠. 이거의 초기치는. I0의 초기치는 뭘까? 자, C가 있어요. C가 있으면, IC니까 C에 대해서는 충전 전류가 바로 흘러줄 수가 있죠. 네, 바로 흘러줄 수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 흐른다고 여기서는 시리즈잖아요. 그러면 나는 흐를 수 있어도 지금 L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IL의 전류랑 같은 겁니다. 결국 C의 전류나 IL의 전류는 결국 시리즈이기 때문에 직렬이기 때문에 같아지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초기값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0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접근을 해줘야 돼. 맞습니다. 초기 조건을. 자, 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문제 푸는 과정에서요. 획일적으로 뭔가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걸 갖다 회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초기 조건 당연히 전류에 대해서 풀어가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초기 조건이죠. 두 가지죠. I의 제로하고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초기 조건이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미분한 값의 초기 조건을 보라고 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 이제 개수가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개수를 갖다가 정리할 수가 있죠. 자, I0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얘 때문에 어떻게 돼요? L 때문에. 자, L 때문에 얼마의 초기값은 얼마예요? 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 dt분의 di는
자, 여기서 드러나죠. 자, VL에서, 자, VL은 LDT의 DI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이 이제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 L이 있으니까 여기 L을 뒤집으면 L의 VL의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L의 초기 전압이 얼마가 될 건지를 좀 이해하면 되죠. 자, 전류가 흐르자마자, 스위치를 닫자마자 L은, 그쵸? L은 전류는 못 오르게 하지만, 자, L에는 여기 전압이 다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분의 L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요게 초기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우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이런 부분만 지금 서로 특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만 좀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직렬회로에 대한 정리는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회로는 어떻게 미분방 정식을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도 전압에 대한 미분방 정식을 세울 수도 있고 전류에 대한 미분방 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다 보면 편한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다를 구해 가지고 하나는 먼저 전류를 구할 수 있고 하나는 전압을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적분 미분이 어렵거나 까다로우면 그냥 여기서 각각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시험 중에서 편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무 중에서 그 여러분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쓰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뭐 시험을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정리도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나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 시험에서 잘 내진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간략한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사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간략한 형태에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전압에 대한, 여기도 전압에 대한 걸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이거는, 자, 전압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야. 미분, 자, 방정식이다. 자, 직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류를 갖다가 다 공통으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전류가, 다른 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자, 직렬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전압이 걸리죠. 여기에 회로사전 동일한 전압.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방정식은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KVL이 아니라 KCL 전류 법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세워보면 이 IR이죠. 여기 IR 플러스 그 다음에 IL 그 다음에 IC를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요? I암페어가 되죠. 이게 스위치를 닫을 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이제 세워 나가는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 KCL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전압이 다 동일한 전압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칭이 온 됐을 때 그 전압의 이제 시간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압이 이제 동일한 값으로 항상 걸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저항으로 나눠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V의 R. 자, 플러스. 자, 여기는 IL. 자, 여기서는 이렇게 식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말고 여기서는 누구에 의해서 달라지냐, 식이 경향이 달라지냐면 이 IL, L 성분. 아까 직렬관통 C 때문에 C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이제 전압에 대한 식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VL이죠. VL은 L dT분의 DI.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하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적분환식도 같이 쓰겠죠. 적분환식은 어떻게 돼요? I에 대해서 되겠죠. IL은, 자, 여기가 IL이 되죠. IL은 L분의 1의 VL에다가, 여기는 VL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 여기 있는 전압은 다 같아지니까, 자, V에, 자, DT, 이렇게.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자. 자, 앞에 직렬에서는 C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했죠. 자, 여기서는 전압에 대한 식이니까 전압이 드러나도록 하는 식이 이게 적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압 L, 자, L분의 1에 V에 DT 이렇게 써주면 되죠. 플러스 IC죠. IC는 자, 알잖아요. IC는 C의 DT분의 D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의 DT분의 DV 이렇게 써주면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 번 더 해주면 여기 2개, 1개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좌변 우변을 갖다 시간에 대한 미분 우리가 직렬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을 잘 해놓으면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여기 항부터 써볼게요. C에 DT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렇게 2개로 표현해 주면 되죠. V 자 플러스 자 여기죠. R분의 1에다가 한번
미분해 줍니다. dv 플러스 요거는 적분이 날라가죠. L분의 1. 네, 적분이 이제 벗겨지죠. 자, v. 여기는 이제 상수항이니까 여기는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 미분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C로 나눠주면 여기는 RC가 될 거고 LC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자, 이 병렬회를 갖다 전압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면 되는 거죠. 전압에 대해서. 자, 두 번째요. 자, 이걸 갖다 이제 전류에 대한 자, 미분 방정식으로 세워간다. 자, 이런 경우는 자, 또 똑같이 세워요. 근데 이제 L 소자에 대한 IL을 세울 때만 우리가 좀 주의하자는 거죠. 자, 전류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면 자, IR은 동일하게 IRV 플러스 자, 여기도 자, 동일하게요. C의 DT분의 DV 플러스 I. 자, 요 부분, 자, 전류에 대한 식을 세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커패시터, 우리가 직렬에서 커패시터를 갖다 전압에 대한 것을 구할 때 그냥 VC로 바로 썼듯이 여기도 똑같이 그냥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로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IL로 여기다 그냥 써줍니다. 여기서 이거죠. 자, 이걸 봐야 되죠. 자, 이 식이죠. 자, 이 식에서 보면 결국 여기 L에 걸리는 전압은 자, L에 걸린 전압이나 여기 다 병렬에서는 다 이게 같다는 거잖아요. VL이나 V가 같은 거죠. 사실은 병렬에서는. 그래서 여기 V 대신에 뭐라고 써줄 수 있다는 게 이걸로 대신해서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압 대신에 여기 각각의 전압 대신에 요걸 갖다 써주면 자, 여기서부터 써주죠. 이게 이제 2개가 될 거기 때문에 자, LC에다가 LC 여기다 L이 곱해지죠. LC의 DT의 제곱의 D 제곱 자, 두 번 이게 미분이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가 IL이 되는 거죠. 자, 플러스 얘는 제일 끝에다 써주는 게 낫겠죠. IL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죠. 여기다가 요걸 하나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R분의 L이죠. 자, R분의 1인데 여기다 L이 하나 곱해줘야 되죠. R분의 1에다가 DT의 DIL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LC로 전부 쫙 나눠주면 되겠네요. LC로 쫙 나눠주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책처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개수가 전압에 대한 식과 개수는 항상 같아져요. 개수 자체는. 자, 개수 자체는 다 같아지죠. 그죠? 그건 RNC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수 자체는 똑같아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전기에다 이 개수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나누기 LC 이렇게 된 거죠. 자, 다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다 보면 자, 얘는 제차 방정식이 되고 얘는 그냥 미분 방정식 상태로 남죠. 여기는 제차 방정식이 아니죠. 자, 그런 것만 좀 다른 것이죠. 뭐 근데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뭐 이거 제차 방정식은 아니든 뭐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전압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세웠을 때와 전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세웠을 때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초기 조건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초기 조건. 자,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전압에 대한 초기 조건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전압. 자, V0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한번 미분한 거죠. 전압을 한번 미분한 값의 초기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면 된다겠죠. 자, V0죠. 자, V0는 초기의 값인데 이 전압은 다 같으니까 이 스위칭을 닫으면 여기에는 큰 전압이 걸릴 수가 있죠. L에는. 근데 여기 보세요. C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전압은 누구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얘가 0V면 얘가 뭐 10V일 수, 10V, 20V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병렬에서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에 의해서 귀속된다고 보시면 가장 작은 거에 의해서 귀속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0V인 거예요. 넣자마자 바로 0V부터 변하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누구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얘 값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C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는 있지만 L 때문에 L이 이제 또 가로막아서 L 때문에 이제 0이 되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비슷한 논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얘를 가지고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자, 요게 이제 요걸 보시죠. 요 식에 여기를 보시면 자, 요걸 빼고 C가 넘어간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걸로 보시면 돼도 IC 제로에 C. 자, 요걸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전류는 각각 흐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파악을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C에는 전류가 투입하냐 이 전류가 다 바로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IC 이렇게 해서 초기 조건 쓰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전압에 대한 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도 초기 조건 가지고 우리가 A1, A2, 뒤에 이제 잠깐 또 설명하겠지만 그 개수를 갖다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전류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갔다 그러면 I0하고, 자, 그 다음에 뭐요? 이걸 한번 미분한 거 있잖아요. 요걸 I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에 대한 초기치죠. 자, 요거는 자, LDT의 DI 이렇게 여기잖아요. VL이잖아요. 그죠? 자, 이걸 넘겨버리면 되죠. VL의 제로에 L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값을 구하는 건데 결국 이제 전압은 다 같아요. 전압은 다 같으니까 자, VL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C가 없다면 VL에는 원래 자기 L에는 뭐냐면 풀로 전압이 다 바로 걸릴 수가 있죠. 바로 걸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C랑 다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같다? VC의 제로랑 같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0V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초기값이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초기 조건이 이거의 초기 조건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걸로 초기 조건을 잡아서 우리가 미정계에서 A1, A2를 갖다 구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면 미분방 정식을 푸는 그냥 이렇게 스킬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RLC 직렬 같은 경우요. RLC 직렬 같은 경우 둘 다 전류식만 한번 뽑아보게요. RLC 직렬의 미분방 정식이고, 그 다음에 RLC 병렬의 이제 미분방 정식이 있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둘 다 이제 전류식만 한번 가져와 보게요. 자, 전류식만 한번 가져와서 써보면 자, 무엇가 다르고 그런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비교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LC분의 I. 자,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뭘 세웁니까? 풀 때 미분방정식 일반해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미분방정식 일반해라는 거 지수함수였잖아요. 요걸 넣어가지고 특성방정식을 하나씩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방정식을 갖다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S의 함수죠. S제곱 플러스 L분의 R 다음 S 플러스 LC분의 1은 제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특성방정식 써보면 바로 쓸 수 있죠. S의 제곱 플러스 개수를 써주면 돼. RC분의 1에다 S 플러스 LC분의 1은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각각의 제차방정식 이거는 이미 제차방정식과 상관없고요. 이거의 제차방정식의 특성방정식이죠. 자, 특성방정식을 보면 다 유사한데 여기에 있는 상수 하나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풀어가는 것은 동일하게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죠? 근데 근의 형태가 약간 다르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획일적으로 가져갑니다. 근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요. 자, 근은 두 개 나오겠죠.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가 D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쓰는 거죠. 여기도 근이 똑같아요. 이렇게. 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D의 제곱.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는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여기 항에 의해서 나와요. 여기에 이제 R 마이너스 2L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근해 공식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식을 정리하다 보면 여기 부분 이게 이 부분을 갖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알파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똑같은 형식의 RC에 여기다 2LC 이렇게 보시면 돼요. 2RC분의 1 여기다가 2L분의 R 여기 부분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쓰다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는 같은 거죠. 자, 오메가 D는 뭐라고 그랬죠? 루트 LC분의 1 공진 각 주파수 이게 뭐 주파수로만 나타내면 공진 주파수가 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 항이 같아서 결국 여기서 그 근해 공식 적용하면 같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번만 딱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진입하면 돼요. 그게 요 부분만 좀 달라졌다. 요 값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요 값을 미리 계산해놓고 우리가 어차피 문자로 풀 건 아니잖아요. 숫자로 넣어서 직접 그 값을 넣어서 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숫자화된 값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이제 부를 때 명칭이 여기는 감쇄정수라고 부르죠. 감쇄정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걸 공진각주파수. 이것도 감쇄정수. 여기서 말하는 거 감쇄정수예요. 자, 여기에 근호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더 크냐, 감쇄정수가 크냐, 아니면 공진각주파수가 크냐에 따라서 뭐냐면 여기서 허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수가 된다. 이게 더 크다. 이쪽이 앞에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게 앞에 쪽이 더 크다. 그러면 실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쪽이 더 크다. 감쇄정수가 크다. 그러면 여기는 실수가 나오는 거죠. 즉, 그 결과가 뭐냐면 진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과제동 시스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과제동. 만약에 여기 앞에가 크다면 실수로 나오는 과제동 시스템이다. 즉 오버댐핑이라고 부르죠. 오버댐핑이라고, 영어로는 오버댐핑이라고 부르죠. 자, 오버댐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동력이 과하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다. L과 C가 있기 때문에 둘이만 놔두면 자연적으로 진동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R이 개입되면서 사실 R이 개입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알파가 2L분의 R 이렇게 좀 R이 개입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제동력을 발휘하는 거. 그래서 제동력이 큰 경우에는 진동을 억누를 수 있다. 그래서 진동이 안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입장이에요. 자, 똑같이 해석이 돼요. 개수가 약간 차이가 나지만 결국 R에 의해서 제동이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전력계통 같은 경우는 되게 여기가 더 커요. 여기가 더 커요. R이 사실은 회로에 R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전력계통의 손실을 감안해서 R은 되도록 줄이려고 우리가 전력계통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전력계통 손실을 줄인 쪽으로 전력계통을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항이 매우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 시스템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커진 시스템. 즉 여기가 호수부로 나오겠죠. 그럼 무슨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부족제동이라고 그래요. 부족제동. 제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더댐핑이라고 하죠. 제동력이 낮아서 여기는 진동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류 시스템에서는, 교류의 전력계통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족제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더댐핑, 즉 진동이 나타난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교류로 넘어오면은 이 자체가 다 개폐서지와 같은 거거든요. 온오프 될 때 나타나는 개폐서지가 바로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개가 이제 해가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해는, 이 두 개의 해는 다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죠. 이 해가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죠. 여기서 두 개가 나온 거죠. 두 개가 나온 걸 갖다 우리가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해를 취할 때는 이 두 개 해를 갖다가 중첩해서, 즉 더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I는, 이렇게 IT죠. 이게 트랜전트한 해의 결과죠. 요거는 제차 방정식의 해는 여기에 과도해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도해라고 했어요. 근데 트랜전트한 해의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했죠. 이거의 중첩. 이 두 개 나오죠. S1. 여기서 하나가 S1이고 하나는 S2가 되는 거죠. T 플러스 A2에 2에 S2의 T.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해를 갖다가, 여기 나온 두 개의 해를 갖다가 중첩해서 우리가 트랜전트 해로, 이 미분방정 해로 가져간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거나 그러면 결국 동일하게 지금 내려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값, 지금 구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값의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죠? 뭘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 게임이. 요거를 갖다가 이제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뭘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초기 조건. 조금 전에 초기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것은, 전류하고, 전류가 제로일 때, 전류의 초기 조건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미분했을 때 초기 조건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여기서 적용하면, 어차피 초기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A1, A2는 연립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자, 요때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말을 한번 빼먹었는데요. 여기다가 초기 조건을 바로 넣을 때는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놔요? 전류 방정식으로 바꿔놔야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과도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으면 전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해하고 과도해를 중첩해 놔야 되겠죠. 여기는 과도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해, 외부 전류원이나 전압원에 의해서 안정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정상 상태 해죠. 그 값과 이 값을 갖다가 합쳐놓은 다음에 초기 조건을 갖다가 적용해서 이 값을 갖다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복소수로 나와요. 여기가 복소수로 나오는 경우, 부족제동 시스템에서 여기서는 복소수로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나오면서 이게 이제 I가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집어넣어서 이제 오일러 공식 써가지고 쭉 풀어놓은 게 있어요. 문자적으로 쭉 풀어놓은 게 있어요. 저도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 식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끝나거든. 우리는 다 실제의 문제를 풀 때는 다 우리가 그 숫자들이 다 있잖아요. 다 숫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넣어서 문제를 그냥 거기서 쭉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은 여기서 끝나고 A1, A2를 갖다 구하면 되고, 복소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뭐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용해서 행렬식 같은 구조로 짜가지고 풀면 된다. 행렬식으로. 뭐 나와봐 2by 2잖아요. 2by 2 행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더니 그렇게 구해버리면 되니까, 뭐 복소수 뭐 손으로 계산하려면 힘들겠지만 계산기가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식을 더 어렵게 풀어가려고 하지는 말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거기까지 풀라고 뭐냐면 요구되는 문제도 단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고, 실무 중에서 쓴다면 어차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남바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바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지 그 정도로 매스캐드라든지 그런 데서 프로그램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풀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